두 번째 노트입니다. 두 번째 노트에서는 객체지향 설계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객체지향 설계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5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5가지 원리를 합쳐서 솔리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솔리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솔리드 말고도 다양한 설계 원리들이 있는데 그 원리들도 간단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것이 설계 패턴인데, 설계 패턴 말고 엔티 패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뭔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원리들,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프로그래밍 팁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게 될 설계 패턴은 이 솔리드 원리에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이런 설계 원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지켜서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설계 원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게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부합되게 만들면 좋겠죠. 근데 얘가 무슨 법이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안 지키면은 내 코드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설계 원리를 지켜서 프로그래밍 하게 되면은 좋을 것이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솔리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객체지향 쪽으로 유명한 그 로버트 마틴이라는 사람이 고안한 용어인데, 이 사람이 객체지향 설계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5가지를 골라냈고, 이 5가지의 척구자들을 막 재배치해서 솔리드라는 용어로 이 5가지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Open Close Principle,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 Interface Segregation Principle,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5가지. 요게 솔리드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은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 때 한 클래스의 응집성이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클래스의 응집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은 뭔가 확장을 해야 될 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확장을 해야 될 때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이에요. 되게 말이 좋죠. 우리는 수정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다. 그게 되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객체지향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속과 포함 관계를 통해서 기존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은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원리이고요. 그 다음에 Interface Segregation Principle은, 이 영어가 조금 어려운데 분리라는 개념인데, 인터페이스의 덩치가 작아야 한다는 거예요. 덩치가 작아야 한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를 쓰면 이 인터페이스가 자바에 있는 어떤 특정한 클래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건지 일반적인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거는 그 자바에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글로 인터페이스거나 그냥 쓰면은 얘는 그냥 일반적인 인터페이스. 그럼 클래스의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라는 건 뭐죠? 리모컨에 달려있는 버튼들. 그러니까 리모컨에 달려있는 버튼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 클래스에 있는 퍼블릭 메소드들,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 그것이 어떤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는 이게 자바에 있는 특정한 그걸 말하는 건지 일반적인 의미의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건지 좀 구분해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실제 어떤 자바에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 건지 일반적인 얘기인 건지를 잘 구분해 줄 필요가 있고, 객체장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얘기하면은 클래스에 있는 퍼블릭 메소드들, 공개 메소드의 집합을 그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것이 작아야 된다는 거고,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은 의존 관계를 뒤집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좀 용어가 어렵죠. 근데 기본적인 얘기는 상위 추상 타입이나 인터페이스에 의존해야지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게 되면은 그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는 관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펫이라는 그 리모컨을 쓰면은 이 펫에는 고양이, 강아지를 유지할 수 있지만 dog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강아지만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변수들을 쓸 때, 타입을 쓸 때 상위 리모컨을 가지고 처리해야 좀 더 유연한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입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영어로 우리가 그 SRP 단일 책임 원리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Only one reason to change. 클래스는 수정할 이유가 한 가지만 있어야 된다. 여러 이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임, 클래스가 여러 가지 책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책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 개념에서 모듈은 응집성이 높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듈이라는 개념은 객체장 전에는 함수를 말하는 거였고, 함수는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객체에 넘어오면은 클래스도 응집성이 높아야 된다는 거고, 클래스가 응집성이 높아야 되는 건 클래스의 책임, 클래스가 해야 하는 일도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는 여러 가지 멤버 변수를 유지하고 여러 메소드를 가질 수 있지만 이들이 다 특정한 한 가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사용이 되는 정의된 멤버 변수이고 메소드여야지만 좋은 클래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원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사원. 그럼 여기에 두 가지 메소드가 있습니다. calculate pay, write to db. 두 가지 메소드가 있어요. calculate pay는 그 직원의 월급을 계산하는 함수예요. 월급을 계산하는 함수. 그 다음에 write to db는 이 사원 정보를 db에 저장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는 몇 가지 책임을 하고 있냐? 저 두 개 메소드만 보면은 두 가지 다른 책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급여를 계산하는 책임도 하고 있고 db에 저장하는 기능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 생기냐면은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면 calculate pay 메소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db의 스키마나 db가 뭔가 바뀌게 되면은 write to db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얘가 단일 책임을 만든가? 이 둘 중에 하나, 이 프로그램에서 왜 엠플로이가 꼭 필요한 건지 거기에 포커싱을 봐서 급여 계산하는 게 핵심이면 급여 계산 여기다 두고 write to db, employee를 db에 저장할 때 쓰는 부분은 클래스 밖으로 별도 클래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의존관계가 맺어지겠지만 이 한 군데다 다 때려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일만 하게끔 클래스를 만들어야 가장 효과적이다. 이 SRP를 설명드릴 때 사용되는 영문들을 좀 살펴보면 There is a place for everything. 모든 거에는 그것이 가야 될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그것이 가야 될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가 있어야지 맞는 거냐. 이 함수가 어디에 가 있어야 가장 효과적인 위치가 있는 건데, 내가 정의할 때 내가 맞게 정의했나 이거죠. 그러니까 메소드를 여기다 정의하는 게 맞는 거지, 별도 떼어내서 다른 데다 정의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응집성 얘기할 때 또 많이 하는 얘기가 never make a class like a pocket knife. 포켓 나이프처럼, 포켓 나이프는 이거 말하는 거죠. 요즘은 별로, 옛날에 저런 거 하나씩 갖고 있는 걸 되게 소원으로 했었는데, 하여튼 포켓 나이프는 온갖 다 있는 거죠. 드라이버, 뭐 손톱깎이 뭐 다 있는 그런 어떤 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응집성이 높아야 되는 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되고, 한 가지만 딱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o one thing and do it well. 한 가지 일만 하고 그 일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 just because you can,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write to db는 여기서 할 수 있지만, 그럼 여기서 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꼭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SRP입니다. SRP는 어려운 건 아니고, 클래스는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 이 클래스를 수정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 경우만 있어야 돼요. 얘가 급여를 계산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클래스면, 급여 계산하는 게 뭔가 바뀌었으면은 바꿔야죠. 어떻게, 안 바꾸고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럴 경우에 바꿔야지, 다른 것 때문에 바꿔야 되면은 얘는 응집성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의 어떤 장점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제 이 OCP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OCP가 되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게 될 많은 설계 패턴은 OCP가 되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OCP는 뭐냐면은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 필요한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뭔가 기능을 추가하거나 하려면 클래스를 수정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객체 지향에서는 클래스, 기존에 존재했던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또 내가 모든 코드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든 코드를 해서 내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할 수도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라이브러리 같은 거 쓰면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를 우리가 수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정할 수는 없죠. 수정할 수 없지만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가져다가 얼마든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지향에서. 그래서 객체지향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OCP를 하는 방법은 상속 또는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상속 또는 포함 관계. 물론 이제 자바 라이브 같은 걸 보면은 자바 라이브의 경우에 어떤 클래스들은 파이널로 정의하고 있죠. 상속해서 막 확장을 하면은 문제가 이상하게 될 수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위험하니까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스트링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이에요. 우리가 상속해가지고 스트링을 우리 마음대로 확장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시스템에 막 오동작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못하게 막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클래스들을 상속해가지고 확장할 수 있죠.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한다든지 기존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이 안 되면, 스트링이 상속이 안 돼. 그러면 확장 못하냐?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스트링을 멤버 변수로 유지해서 뭐 처리할 수도 있죠. 스트링 문자열과 관련된 클래스를 내가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함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OCP를 할 때, 그 포함 관계를 이용한다는 거는 어떤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는 거죠. 그럼 멤버 변수를 유지할 때는 구체적인 타입의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걔의 상위 타입이 있으면 상위 타입으로 유지하는 게 훨씬 유연하다. 그러니까 포함 관계는 항상 정적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동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함하고 유지하고 있는 그 객체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를 유지하고 있다가 고양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dog이라는 리모컨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pet이라는 리모컨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 관계를 우리가 활용하더라도 이제 그 상위 타입의 멤버 변수로 유지해 가지고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인데 나중에 이제 설계 패턴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도 OCP를 하고 있어요. 장식 패턴, 방문자 패턴, 전략 패턴 이런 것들이 다 기존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 클래스의 기능을 바꾸거나 확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그런 거를 하는 것이 보통 설계 패턴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포함 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확장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큰 클래스를 내가 클래스를 설계하다 보니 뭐 구현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클래스가 커졌어요. 그럼 그걸 보고 아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만들었구나. 그럴 때 얘를 응집성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분할해야 돼요. 모듈화 해줘야 돼요. 그 모듈화 할 때도 저렇게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모듈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OCP, 수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여기 이때 많이 얘기하는 얘기가 모자를 쓴다고 해서 뇌수술을 해야 되면 안 되겠죠. 모자를 쓰면 그냥 모자 쓰면 되는 거지 모자 쓰기 위해서 뇌수술을 해야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확장을 해야 되는데 클래스를 수정해야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그거를 수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우리가 설계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OCP는. 코드로 한번 보면은 보통은 우리가 다형성 같은 객체 지향 개념을 이용하면은 클래스 자체를 그 OCP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전에 C 갖고 OCP를 뭔가 하려 그러면 되게 못하는 건 아닌데 번잡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C를 이해되는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C에서는 보면은 이런 구조체를 만들고 구조체의 첫 멤버 변수를 요 필드를 똑같이 얘도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렇게 쓰면은 이 포인터를 타입을 변환시켜 가지고 여기서 요 첫 번째 것만 보고 얘가 렉탱글인지 서클인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내가 렉탱글 쓰고 서클 쓰다가 뭐 트라이앵글이 필요했어요. 삼각형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근데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서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C에서는 여기 케이스 문이 하나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로 서클에 넘길 때 타입 변환을 또 해줘야 돼요. 타입 변환을 트라이앵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객체장으로 넘어가면 필요 없죠. 그냥 쉐이프를 상속받아서 각종 도형들을 만들면 이 코드는 도형을 하나 새로 추가한다고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는 거죠. 렉탱글, 서클만 쓰다가 트라이앵글이 필요했다든지 오각형이 필요했다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만들었다고 해서 얘는 하나도 안 바꿔도 돼요. 그대로 계속 여기에 어떤 종류의 애들이 오든지 상속한 쉐이프를 부모로 갖고 있는 애들의 배열에 있는 요소들만 오면 어떤 애들이 오든지 간에 이 코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수정 없이. 그래서 상속을 통해서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OCP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하는 이유도 지금은 이렇게 뭐 강아지, 고양이 두 개의 애완동물만 만들었지만 나중에 햄스터 만들고 뭐 토끼 만들고 금붕어 만들어도 다 똑같은 코드에서 그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새로 쓸 수 있죠. 금붕어를 추가할 수 있고 뭘 추가한다고 해서 기존 애들 막 뜯어 고쳐야 되면은 그건 OCP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객체지향에서는
확장을 고려해가지고 OCP, 새로운 걸 뭔가 추가하더라도 기존 코드를 수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그게 OCP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LSP입니다. LSP는 상속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속 얘기할 때 제가 그때 뭘 얘기했냐면 서브클래싱, 서브타이핑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서브클래싱은 클래스를 내가 이용해서 새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기존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와 메소드의 구현을 다 물려받는,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중복 정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포함됐을 때 이게 이제 서브 타입이 되면은, 그러니까 펫이 있고 강아지가 있으면 펫이 필요한 어느 곳이든지 강아지를 전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LSP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을 하건 뭐 해서 만들었으면 얘와 얘는 상위 타입이고 얘는 하위 타입 형태가 되는 거예요. 서브 타이핑이. 근데 서브 클래스는 원래 서브 타이핑이 안 되지만 서브 클래싱을 하더라도 서브 타이핑이 되게. 그러니까 서브 타이핑이 된다는 거는 부모 클래스 타입이 요구되는 어떤 곳에, 그러니까 펫이 필요한 곳에 강아지를 전달하건 고양이를 전달하건 코드가 아무런 문제 없이 동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LSP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했을 때 LSP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상속이다라는 건데, 이 LSP가 만족이 되기 위해서는, LSP에 문제없이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언어가 뭔가 보장을 해줘야 돼. 문법적으로. 엉뚱하게 안 되게끔 문법적으로 언어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요 두 개는 문법적으로 보통 보장을 해줘요. 얘는 잘 보장을 못 해줘.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코드를 만들 때. 그러니까 메소드의 매개 변수 타입의 반변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반환 타입의 공변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자식 메소드가 더 많은 종류의 예외를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메소드를,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 뭐가 있는데 얘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재정의한다는 거는 뭔가 다르게 하겠다는 거죠. 뭔가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거나 뭔가 다르게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다르게 할 때 문법적으로 요 두 가지를 이제 보장해 줘야지만 뭐가 되냐면, 우리는 아까도 포함 관계에서 얘기했지만 OCP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클래스의 리모컨 갖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위 타입 리모컨을 갖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그래야 OCP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쓰더라도 강아지 리모컨으로 강아지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펫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이게 OC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강아지 대신에 고양이를 그 자리에 넣어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 리모컨, 펫 리모컨으로 강아지를 처리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리모컨을 사용하는 사람이 저예요. 저는 펫 리모컨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 막 누를 거예요, 버튼들을. 근데 나는 이 버튼을 누를 때 얘가 가리키고 있는 애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햄스터인지 금붕어인지 몰라야 돼요. 알지 못해도 그냥 마음대로 눌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동작하겠지 하고 눌렀는데 동작 안 하거나 이상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LSP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어가 저도 지금 되게 그래요. 이게 되게 와닿지 않는, 이게 무슨 한문 같은데 반변성이 뭔 말인지 공변성이 뭔 말인지 영어로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컨트라 베리언스, 코베런스. 영어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예제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뭔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펫숍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펫숍은 애완동물을 하나 주는 겟펫이라는 게 있고, 또 이 펫숍에 이제 분양할 새 애완동물을 추가할 수 있는 애드펫이라는 게 있어요. 애드펫. 그러면 얘는 반환 타입이 펫이고 애드펫의 맥에븐스 타입은 펫이에요. 그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거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펫숍을 상속해가지고 고양이만 전문적으로 파는 고양이 숍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강아지만 전문적으로 파는 강아지 숍을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만들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 메소드를 재정의하면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얘는 고양이만 반환하겠지. 고양이인가? 그리고 애드펫 하면 이 캣숍은 고양이만 부양하니까 캣만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문제가 없어요. 캣펫은. 근데 얘는 문제가 생겨요. 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나는 얘를 캣숍 리모컨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뭘로 처리하고 싶어요? 얘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리모컨 갖고 있는데 내가 강아지 숍을 가리키는지 고양이 숍을 가리키는지 또는 뭐 햄스터 숍을 가리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애드펫 할 때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펫이면. 고양이도 줄 수도 있고 강아지도 줄 수도 있고 모두 줄 수도 있죠. 근데 나는 강아지를 줬는데 여기는 캣을 기다리면 거기서부터 뭔가 오류가 나는 거죠. 문법적으로. 그래서 부모가 펫이면 펫을 받으면 자식도 재정의할 때 캣으로 바꾸고 싶지만 못 바꿔요. 펫으로 해야지만 재정의로 인정이 되고 문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쪽 겟펫의 경우에는 얘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겟펫을 요구했어. 나 애완동물 하나 주세요 라고 했는데 펫을 줬어요. 그러면 얘가 이 리모컨이 가리키는 게 고양이에요. 그러면 뭘 줘요? 고양이 숍을 가리키면 고양이를 주겠죠. 그럼 그 고양이는 펫이에요? 아니에요? 펫이겠죠.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요구하는 게 애완동물인데 고양이를 줬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 타입의 공병성이라는 거는 얘가 부모가 펫을 반환하면 얘도 펫을 반환하거나 펫보다는 더 특수한 애를 반환하면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C++ 자바는 다 이 반환 타입의 공변성은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렇게 쓰면 문법 오류를 안 주고 오케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만 LSP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 없고 내가 이 리모컨을 사용할 때 부모 리모컨을 사용할 때 내가 뭘 가리키는지 모르고 눌렀는데도 내가 기대한 대로 동작하는 거죠. 그래야지 된다는 건데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는 내가 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내가 펫 덕숍을 만드는데 펫의 부모인 오브젝트를 반환하거나 얘를 오브젝트로 바꿀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펫숍을 사용하는 리모컨 입장에서 이렇게 정의된 애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애완동물을 달라 그랬어요. 그럼 애완동물을 줘야 되는데 얘는 오브젝트를 주네. 그러면 오브젝트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무슨 컴퓨터나 무슨 이상한 걸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안 되겠죠. 그러면 그게 이 리모컨을 기대했는데 내가 애완동물 달랬는데 갑자기 냉장고를 줘. 그럼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타입보다 더 일반화된 타입을 주는 걸 반변성이라는데 반환 타입은 절대 반변성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올라가도 문제는 없어요. 나는 뭐만 줄 거야? 이 리모컨을 쓰게 되면 뭐만 줄 수 있어요? 애드펫의 인재로 뭐만 줄 수 있어요? 펫을 줄 수 있죠. 그럼 이 펫은 오브젝트예요?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문법적으로. 근데 이렇게 사용할 일은 없어요. 이렇게 사용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덕적을 만들면서 덕을 받고 싶은 거지 그 이상한 걸 받고 싶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도 원래는 부모 리모컨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개 변수는 반변성이고 반환 타입은 공변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언어들은 자바와 C++는 매개 변수 타입에 대해서는 반변성을 제공하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얘가 펫이면 요것도 펫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케이 되는 거예요. 이걸 특수할 수는 없고 펫까지만 허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환 타입에 대해서는 언어들에서는 이 공변성은 제공해주죠. 문제가 없게. 그러니까 내가 얘를 재정의하면서 반환 타입이 펫일 때 그 펫보다 특수화된 타입인 캣을 쓰는 거는 오케이. 문제가 없어요. C++도 자바도 다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외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어떤 예외를 발생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 리모컨을 쓰면 add pet을 누르면 이런 경우에는 저런 예외가 발생하겠구나 라는 게 이제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기대할 거예요.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근데 얘가 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거를 예외를 발생하면은 나는 대처가 안 되겠죠. 나는 그냥 하나만 A exception이라는 것만 기대했는데 얘가 갑자기 C exception을 막 발생을 해. 그러면 난 생각하지도 않았던 게 이 리모컨 쓰면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LSP에 위배가 돼요. 근데 이 예외 처리의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문법적으로 체크를 못 해요. C++는 안 해주고요. 자바는 책 예외의 경우에만 뭔가 체크를 해줘요. 언체크 예외들은 체크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해줘야 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들 때, 재정의할 때 내가 부모가 발생하지 않는 엉뚱한 예외를 발생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고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상속을 할 때 상위 리모컨을 갖고 하위 객체들을 처리할 건데 내가 이 리모컨을 쓸 때 내가 이 리모컨이 가리키는 애가 뭐가 될지 몰라도 이걸 눌렀을 때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게 이 리모컨이 강아지를 가리키든 고양이를 가리키든 햄스터를 가리키든 아무런 걱정 없이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지만 LSP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언어에서 보장해 주는 게 있고 언어에서 더 엄격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변성이 돼도 좋지만 반변성은 안 하고 왜?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고 일치하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럼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같거나 더 일반화된 거가 돼야 되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문법적으로 일부 체크도 하겠지만 이것만 만족이 됐다고 해서 LSP가 다 만족이 된 거냐? LSP가. 그러니까 상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냐?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또 우리가 이 LSP가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논리적으로 뭘 또 살펴봐야 되냐면 얘도 여전히 이 상위 리모컨으로 자식들을 하위 객체들을 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게 문제가 될까 안 될까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메소드의 사전 조건은 강화되지 않아야 되고 메소드의 사후 조건은 내가 재정의하면서 약화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 메소드가 int foo int라는 메소드예요. 요 메소드가 부모에 정의되는 메소드가 요 형태예요. 그런데
사전 조건은 강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강화된다는 거는 좁아진다는 거예요. 좁아진다는 거. 그런데 원래 사전 조건은 n은 매개 변수는 양의 정수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양의 정수만. 그러면 사전 조건이 강화된 경우에는 내가 제정했는데 내 메소드는 뭐가 필요하냐면 n이 양수인 것뿐만 아니라 짝수만 와야 돼. 짝수만. 그러면 강화된 거예요, 약화된 거예요? 강화된 거죠. 좁아진 거잖아. 원래는 양수만 요구했지만 이제는 양수일 뿐만 아니라 짝수여야 돼. 예전에 1도 되고 2도 됐는데 지금 2만 되는 거예요. 2, 4 뭐 이런 것만. 그런 거 약화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리모컨을 사용할 입장에서는 내가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fu를 쓸 때는 양수를 제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5를 제공했어요. 그러면 5를 전다는 순간 이 객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겠죠. 자기가 요구한 거는 짝수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전 조건은 강화되지 않아야 돼요. 이 리모컨을 쓸 때 얘를 잘못 써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의 사후 조건은 반환값을 항상 양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근데 사후 조건이 약화된 경우는 밑에 재정의 하다 보니까 얘는 음수도 줘. 마이너스 1000까지는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범위가 넓어진 거죠. 요만큼 양수만 주다가 요만큼 음수의 일부분도 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얘를 이용해서 후 메소드를 불렀어. 사전 조건에 맞게. 그럼 뭘 기대해? 양수를 기대하겠죠. 이 리모컨은. 부모 리모컨은. 근데 갑자기 음수를 줘. 그럼 당황하잖아요. 뭔가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사후 조건은 악화되면 안 돼요. 강화되는 건 상관없죠. 내가 양수를 기대했는데 양의 정수인데 짝수를 줘. 그럼 뭐 문제 없죠. 양의 정수니까. 기대한 거랑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메소드의 사전 조건, 사후 조건은 강화되지 않고 약화되지 않아야 돼. 그래야 내가 부모 리모컨을 쓸 때 자연스럽게 얘가 뭘 가리킬지 알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매번 얘를 갖고 처리하는데 얘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살펴보고 프로그램해야 되면 그거는 OCP가 아닌 거죠. 우리가 효율적인 코드가 아니잖아요. 이 코드가 여기에 뭐 강아지가 유지됐든 고양이가 유지됐든 뭐가 유지됐든 그냥 생각 없이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쓰려 그러면은 이런 것까지 계속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LSP입니다. 그러니까 LSP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SRP와 OCP보다는 좀 더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얘는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상속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부모 리모컨을 사용해도 문제가 안 일어나고 잘 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할 때 언어에서는 뭔가 문법적으로 체크해 주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언어에서 체크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 개발자들이 문제가 없게끔 LSP에 문제가 없게끔 재정의를 해줘야 되고 조건들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LSP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예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예제예요. rectangle, square. 그 다음에 뭐 원, 타원. 그러면 우리가 상속을 할 때 이제 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가 성립한다고 해서 상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가 성립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제를 생각해 보면 사각형,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우리 머릿속으로 상식적으로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정사각형은 사각형이에요, 아니에요? 사각형이죠. 그러면 이제의 관계가 우리 머릿속에는 맞는 거예요. 그럼 렉탱글을 만들고 렉탱글 밑에 정사각형을 둘 수 있어요. 거꾸로는 아니죠. 정사각형이 있고 렉탱글이 있을 수는 없어요. 왜? 모든 렉탱글이 정사각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는 이제의 관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의 관계 측면에 보면 이렇게가 맞아요. 근데 얘와 얘는
달라요. 왜냐하면 렉탱글은 어떤 사각형에서 한 변을 다른 변과 상관없이 늘려도 여전히 뭐가 돼? 사각형이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 한쪽으로 늘리면 다른 쪽으로 안 늘리면 정사각형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 리모컨으로 셋 하이트 누르면은 나는 얘가 정사각형을 가리키는지 사각형을 가리키는지 잘 몰라요. 근데 눌렀더니 한 면만 변하는 게 아니라 양면이 다 변하는 거죠. 왜? 얘는 그걸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야 이거? 안 맞는 거예요. LSP에. 얘는 정사각형이라는 애랑 직사각형이라는 애가 실제 보면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가 맞더라도 하는 행동. 얘는 width, height 두 개가 필요하고 얘는 둘 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있으면 돼. 왜? 늘 width, height가 뭐야? 같죠.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이제가 성립하더라도 안 맞는 거예요. 부모의 메소드가 동작하는 어떤 원리와 자식이 원리가 안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렉탱글은 사각형은 그냥 한 변을 다른 변과 상관없이 늘리고 줄일 수 있는데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정사각형은. 그럼 둘이 재정이 하더라도 얘가 동작하는 어떤 논리적인 방법하고 자식이 동작하는 논리적인 방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타원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도 타원이죠. 근데 원은 X축 반지름과 Y축 반지름이 늘 같은 애잖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 타원은 이렇게 늘려도 여전히 타원인데 원은 한쪽 늘리면 양쪽을 다 늘려야 계속 원이 유지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렉탱글과 스퀘어가 불변 클래스이면은 이렇게 모델링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변 클래스라는 거는 set height, set width라는 메소드가 없는 거죠. 한번 설정하면 안 바뀌어. 그러면 둘이 이렇게 묶여서 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보고 처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메소드를 제공하는 순간 얘하고 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 클래스는 또 이 관계가 달라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속을 할 때 부모에 없는 새 메소드를 자식에 추가한다. 퍼블릭한 메소드를 자식에 추가한다. 그러면 이건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에 없어. 부모 리모컨이 없어. 근데 자식에게는 새로운 버튼이 하나 생긴 거야. 그러면 그 버튼은 얘 갖고는 처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펫에는 없어. 근데 강아지는 있어. 그러면 그걸 쓰려고 그러면 얘로 안 되고 뭘 써야 돼? 강아지 리모컨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그거는 OCP 이런 거에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자식에 없는, 그러니까 부모에 없는 새 메소드를 자식에 추가한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그럼 LSP의 위배냐? 그거는 LSP하고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의 새로운 퍼블릭한 메소드를 추가하는 거, 부모에 없는 새로운 퍼블릭한 메소드를 추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거와 LSP하고는 상관이 없다. 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요. 그러면 인터페이스에는 플라이어블에서 플라이라는 메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럼 나는 걔를 구체화하면서 뭘 만들어? 플라이를 만들겠죠. 그런데 얘가 플라이만 갖고 있을까? 많은 함수를 갖고 있죠. 그럼 그게 문제가 있어요? 아닌 거죠. 플라이 리모컨으로 플라이만 처리하면 내가 가리킨 애는 뭘 갖고 있으면 돼? 플라이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LSP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인터페이스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에는 플라이만 있으면 이 인터페이스 뭐만 할 수 있어? 플라이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LSP는 우리가 LSP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볼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재정의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걸 잘 봐야 돼요. 재정의했는데 부모와 성격이 전혀 달라진다. 그러면 이건 LSP 위배예요. 우리가 지난 노트에 살펴봤을 때 오리 예제가 있었잖아요. 그 오리 예제에서 그 고무 오리를 넣었더니 얘는 날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플라이 메소드를 빔 메소드 제정했어요. 그러면 얘는 LSP의 위배예요. 원래 내가 플라이 누르면 뭔가 날아다녀야 되는데 얘는 동작을 안 해. 그럼 뭐 문제가 없는 거지만 실제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LSP에는 위배된 건 맞아요. LSP에 위배된 건 맞는데 뭐 그 위배된 상태대로 우리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설계를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 A, B, C 중에 이쪽이 더 좋다라고 한 얘기가 있었죠. bird, dog, flying dog, non-flying dog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누게 되면 LSP하고는 문제가 없어요. LSP에는 문제가 없어요. LSP에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쪽으로 가면 실제로는 LSP에 문제가 있는 형태예요. 문제가 있는 형태니까 이게 더 좋다고 하지만 뭐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할래.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건 법은 아니니까 이게 더 바람직하다는 것 뿐이지 뭐 위배된 상태대로 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프로그램을 하면은 문제는 없는 겁니다.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쉬겠습니다. 그러면 LSP가 위배된 경우에 어떻게 모델링하면은 그거를 제거할 수 있냐? 아까 사각형, 정사각형이 있었죠. 근데 얘를 밑으로 놨더니 LSP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이프가 있으면 쉐이프에 렉탱글이 있고 렉탱글 밑에 스퀘어를 놓는 게 아니라 스퀘어도 렉탱글과 대등하게 놓고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갔는데 얘가 문제가 있어. LSP에. 얘가 자식 타입으로는 아닌 것 같아. 그럼 형제로 놓는 거예요. 형제로 모델링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식중 특정 매수가 필요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있으면 flying bird, non-flying bird. 그리고 여기에 non-flying bird를 타입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어요. 이거 질문했었잖아요. 그런 거. flying bird, non-flying bird. 그래서 밑으로. 그러면 이제 점점 내려올 때 LSP에 문제가 없어요. 얘가 인류가 있으면 인류 가서 이 fly를 빔 매수로 만들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 형태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함 관계를 활용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벡터를 상수받아서 스택을 만들 리는 없는데 왜냐하면 스택 만들 때 내부적으로 벡터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상속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포함 관계로.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잘못 LSP에 위배됐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를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바꾸면은 좀 더 객체장에 맞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속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LSP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